방식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컴퓨터도 쉬운 숫자 좋아합니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이진수를 다루지만 부동소 수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분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뭐 시그널리티 같은 걸 통해서 음수 같은 것도 나타내요. 실제로 컴퓨터는 전기가 흐르고 흐르지 않고라는 01, 01 가지고 모든 숫자들을 다 만들어내는데요. 이 숫자 자체가 우리가 연속체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 빽빽한 정도, 숫자의 빽빽한 정도가 다 똑같지도 않아요. 하여간에 되게 공학적인 산물에서 나타나게 된 게 부동소 수점이라는 숫자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분수는 곱할 때 유리하고요. 소수는 비교적 더할 때 유리해요. 반대로 쓰게 된다면 굉장히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은 컴퓨터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는데 컴퓨터는 무슨 숫자를 좋아하냐면 간단한 숫자 좋아하고요. 소수보다는 정수를 훨씬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최근에 나타나는 저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적당히 괜찮은 근사라고 해가지고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퀀타이제이션 이걸 양자화라고 하는데 이 양자화가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갤럭시 24 같은 온 디바이스 AI가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핸드폰에서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컴퓨터 수준 아니니까 뭐 어떤 분류 모델 같은 걸 잘 못 해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양자화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양자화냐면은 실수는 양이 아니고 그 정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띄엄띄엄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양이 있는 계산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계산 방식을 최근 5, 6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루기 시작했었고 작년에 저도 AI 관련 뭐 좀 공부를 하면서 저거 가지고 남들 안 하고 있었는데 저거 했더니 기업체에서 생각보다 좋은 제의를 해줬던 경우도 있었어요. 프로젝트 하나 해가지고 잘했으니까 너 우리 회사 와서 일해볼래? 우리 CCTV 가지고 검출해야 되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능이 꼬랐잖아 이러면서 거기 막 대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CCTV에 달려있는 거 CPU 수준이 진짜 저 태어났을 때 그거보다는 훨씬 좋긴 한데 저 태어났을 때 컴퓨터보다는 조금 좋고 얘보다는 훨씬 안 좋아요. 얘 되게 좋은 핸드폰일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전부 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소수 계산 시키기 싫으니까 그러면 퀀타이제이션 쉬운 계산 시키겠다 라는 게 첫 번째 방식.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냥 비싼 기계를 때려박으면은 훨씬 더 잘 배웁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거 뭐였냐면은 아까 뭐 이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도넛 모양 아니면 롤빵 모양 같은 거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노드 많이 늘리고 히든 레이어 많이 늘리면은 보편적으로 더 잘하고 계산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보편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한 대에 2천만 원씩 하는 기계가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심지어 중국은 아예 그 기계를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 A100, H100이라고 부르는 엔비디아의 디바이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학계가 망하는 것도 있어요. 학계는 돈이 없고 그 기업은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AI를 진짜 공부하려면 빨리 회사 들어가라는 말도 있기도 한데 여하튼 뭐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든 아니면은 조금 아쉽지만 그런 대로 쓸만한 가성비 좋은 방법을 찾든 할 수도 있었는데 제3의 방법들이 요즘에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사실 안 읽어본 논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행렬 계산이라는 말을 오늘 하진 않았지만 행렬 계산을 대충 처리하는 방식이 생겼어요. 근데 대충 이런 식이에요. 뭐 한 10이랑 5랑 더했어요. 근데 10이랑 5랑 더했는데 답을 8이라고 내놨으면 너무 대충인 거죠. 10이랑 5랑 더했는데 대충 답이 한 14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 막 250이랑 47이랑 더했는데 그럼 한 301쯤 나왔어요. 그러면 아마 오차가 6% 미만일 텐데 뭐 건축하시는 분께서 한번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건물 안에서 지금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는데 진짜 궁금하니까 두들겨볼게요. 얘는 아닌 것 같네요. 두들겨 보다 보면은 진짜 완전
하나라도 차이가 나더라도 집이 안 무너진대요. 그 정도로 튼튼하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그래가지고 잘 만들면 좋은 거긴 한데 대충 만들어도 괜찮잖아요.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게 우리가 되게 좌우대칭으로 잘생겼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고 누구는 좀 좌우대칭으로 못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비대칭인데도 되게 예쁠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사실 오차라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는 방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여러분한테 대충 계산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목적은 대충 계산하기입니다. 대충 계산하기인데 이 민 맥스 스케일링은 일단 버릴게요. 프린트 기준으로 첫 번째 페이지인데 이거 버리고요. 그러면 3 쓰여 있는 테일러 시리즈. 자 그러면은 테일러 시리즈를 도입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뭐 여러분이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다면은 항상 들어왔던 말일 거예요. 미분 왜 해요? 맞아요. 함수를 몰라서 해요. 함수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게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F'을 통해서 F'은 훨씬 더 간단한 폼인 경우가 많으니까 차수가 낮아진다든지 간단한 폼인 경우가 많아서 간단한 함수를 통해서 원래의 함수를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게 그 증감표였고 그것을 통해서 극값들을 찾아내는 게 원래의 함수의 특성을 찾아내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함수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 뭔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접선을 왜 배워요? 접선 배우는 이유도 뭐냐면 간접적으로 쉽게 알고 라는 목적성이 굉장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곡선이랑 직선 비교했을 때 곡선이 쉬워요? 직선이 쉬워요? 직선이 압도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곡선을 그렸을 때 접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어요. 되게 잘 그려놨는데 어떤 의미에서 잘 그려놓은 거냐면 제가 만약에 요 파란 영역에 대해서 곡선이랑 직선을 비교한다고 쳐요. 원래 함수랑 접선이 되어 있죠. 저 파란 영역에서 빨간색들끼리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 영역 안에서 1차 함수로 만들더라도 곡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음. 심지어 오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접선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완전 이득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파란색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오차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으면 다시 뭐 그으면 돼요? 다시 접선을 그으면은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곡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곡선들에 대해서 아니 곡선들의 국소적인 곡선들의 로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5차 함수보다는 4차 함수가 쉽고 4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가 쉽고 3차 함수보다는 2차 함수가 쉬워요. 그래서 1차 함수까지는 내려왔어요. 근데 상수 함수로는 근사를 별로 안 가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차 함수랑 상수 함수랑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미분계수 차이입니다. 미분계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국소적인 로컬한 영역에서 경향을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경향을 상수함수는 보여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근사를 해야 된다면 이런 함수에 대해서 근사를 해야 된다면 누군가는 이 함수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증감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저거 좀 불편한데 나는 이 정도의 꺾은 선으로 나타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마 이 오른쪽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대충 문제 풀기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결국에는 초월 함수들을 있는 대로 낮추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출 거냐면 용인이 되는 수준대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건축물들에서 기둥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긴 하지만 한 6% 정도 다르더라도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다리가 진짜 양쪽이 똑같은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우리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함수를 대충 나타내
수학원에서 배운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초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당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항 함수는 무조건 어디서 끝나냐면 최고차항에서 끝나요. 다항 함수는 최고차항에서 끝나고요. 얘네들은 적당히 다항 함수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근호 가지고 만든 애들을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여기는 해석적인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초월함수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애들을 말해요. 심지어 저 방향으로도 안 끝나고요. 이거를 우리가 테일러 급수라고 하는데 이 방향으로 쓰여져 있는 걸 로랑 급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방향으로도 아무튼 안 끝나는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봐주세요. 초월함수는 시작이랑 끝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다항함수는 시작이랑 끝이 있어요. 초월함수는 시작이랑 끝이 없어요. 어디서 끝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의로 초월함수를 잘라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근사라고 부릅니다. 어프로치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기억력 테스트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어프로치메이션 배운 적 있어요? 아까 배웠던 접선이 어프로치메이션입니다. 접선이 어프로치메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프로치메이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프로치메이션을 했는데 그럼 내가 포기할 만큼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완벽한 정확성은 포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입장에서 정확성을 잃어버릴 때 몇 퍼센트까지 잃어버리는 거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코드에서는 대충 99.999% 정도는 보장합니다. 그러면은 99.999%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게 오늘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할 건지 알겠죠? 저 근사할 겁니다. 근사할 건데 여기 컷오프하고 이쪽도 컷오프 할 거죠? 근데 적당한 식으로 컷오프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적당선에 대한 컷오프를 뭐 가지고 결정할 거냐? 그거는 아까 우리가 최적화 함수라고 하고 있었던 경사항문법 가지고 할 거다. 그럼 경사항문법을 그냥 공부했다고 하지 말고 써주세요라는 방식의 제 나름대로의 호소입니다. 뭔 말? 예,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일러 급수라는 얘기랑 로랑 급수라는 얘기까지 했었고 테일러 급수 전부 다 쓰는 거나 로랑 급수 전부 다 쓰는 거 그거는 할 짓이 못 되니 적당히 잘라가지고 근사하겠다라는 게 우리 목표라는 걸 다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한 노트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해가지고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해가지고 불편함을 펼쳤는데 거의 이게 뭐 치트키죠, 맛돌이죠. 그냥 창을 켜자마자 맛이 않습니까요? 농담입니다. 전 진심이 아니었어요. 수학 진짜로. 자, 그래서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를 제가 목적이 되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자, 그러면은 물론 틀렸는데 요만큼 가니까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그 영역이 너무 작죠?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힘 좀 더 쓰려고요. 개수를 좀 변화시켜볼래요. 훨씬 더 괜찮아졌죠? 지금 여기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 있겠군요. 이 글씨를 키워서. 아까 뭐라고 썼냐면은 아까는 2차항의 개수를 1이라고 썼다가 지금은 뭐 2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인심 좀 썼습니다. 차수 좀 높여서 이렇게 썼어요. 방금 전이랑 비교했을 때랑 어때요? 오차가 또 확 줄어들었죠? 지금 여기 초록색이랑 빨간색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여기 x 4제곱 나누기 24를 더하니까 확 줄어들었죠?
펼치더라도 비슷비슷해졌네요. 비슷해. 비슷해. 그럼 그 다음에 또 비슷하죠? 그럼 그 다음에 아니 나는 8팩토리얼 하면은 여전히 근사되는 영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얘 좋은데 아까 4차식 이랬잖아요. 4차식 이런데 8차식은 이 정도잖아요. 다시 4차식은 이 정도, 8차식은 이 정도. 근데 우리 삼각함수 쓰는 거 보면은 사실 거의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쓰면은 한 바퀴 다 도는 거니까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8차식은 모르겠어요. 근데 6차식까지 나타내더라도 충분히 나한테 괜찮다는 거 알겠고요. 그리고 이 개수를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은 되게 미세하게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 주목합시다. 마이너스 710 하니까 안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650 하니까 더 망했네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800으로 바꿨어요. 그럼 방금 전보다 또 오차가 줄어들었죠? 요 끝 부분에서 오차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숫자도 바꿀 거예요. 23 꽤 괜찮은 것 같은데? 23.5 하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보통 삼각함수를 쓰는 영역인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거의 다 6차식으로 잘 분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기본적으로 코사인 x는 테일러 전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억지로 요만큼을 전부 지워버린다면은 이거는 그렇게 좋은 근사가 안 된다는 거죠. 원래 더해져야 될 게 안 더해지는 거니까 망한 근사예요. 그럼 망한 근사니까 이 숫자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얘네들은 워낙에 도미넌트하고 얘네들은 하는 역할은 작긴 한데 아무튼 끝단에서 펼치는 활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오차를 만들어내는 게 거의 끝단으로 왔다면은 그럼 저 끝단이 중요한 거라면 얘네들은 그냥 중간 쪽에서 도미넌트 하는 애들을 냅두고 얘네들에 대해서 숫자들을 바꿔가면서 튜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 3.2까지 쓰여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롱게 페노메논이라고 있는데, 롱게 현상이라고 있는데, 초월함수를 다항함수로 근사하다 보면은 억지로 근사한 거잖아요. 억지로 근사하다 보면은 이 끝단에서 이 끝에서 완전히 좀 오버한 것 같은 이미지들이 생기게 돼서 어찌됐든 간에 근사식을 만들게 되면은 내가 이 끝은 잘 못 쓰겠고 이 중간에 있는 알맹이만 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서 결국에 내가 근사를 하게 될 때는 어떤 함수를 근사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0.75에서부터 0.75까지는 그럭저럭 쓸만하니까 여기서는 갖다 쓸 거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뾰족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오차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차수를 높든지 아니면 안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수학적인 접근이니까 컴퓨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험한 얘기인데, 되게 험한 얘기인데,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언어가 요 언어를 제일 많이 써요. 요 언어를 제일 많이
1993년에 여러분 태어나기도 막 15년 전쯤일 텐데 그때 뭐 썬 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데서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IEEE라는 표준 규격이 있어가지고 이 표준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a sin x라는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a sin x가 뭐냐면은 sin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래서 sin 함수의 역함수를 뭐로 정의하고 있었냐?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사식으로 정의하고 있죠. 근사식. 그래서 테일러 급수로 정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범위 0에서부터 0.5까지는 이렇게 정의할 것이고 0.5부터 0.625까지는 이렇게 정의할 것이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처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일부분만 갖다 쓸 건데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남들이 언젠가 쓸지도 모르니까 필요 없는 메뉴들을 가득가득 만들어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보면은 그냥 한두 메뉴만 빨리 팔겠다는 거고 여기는 아무튼 있을 거를 다 갖춰 놓겠다는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소스 코드가 보면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상수들 일단 보면은 되게 험악하게 생겼죠? 상수들도 험악하게 생겼는데 아직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요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이만큼이나. 어떤 함수 하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이 길어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이거는 전혀 이득이 아니잖아요. 사실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if문 계속 돌려가면서 그 x 값의 범위가 달라질 때마다 a sin x라는 그 상함수의 역함수를 나타낼 때 굉장히 복잡한 계산식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고, 다른 함수들로 넘어가더라도 다 상황이 비슷합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갖다 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만큼까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딥러닝에서 자주 쓰는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차피 딥러닝에서는 이것만 잘 써도 이득이다. 왜냐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아까 시그모이드 펑션 만들었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x거즈 제곱만 잘 갖다 쓰더라도 이득인데, 제가 최적화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 보니까 총 12개인가 14개인가의 함수를 최적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 다 설명했고요. 이제 코드로 가면 뭔가 좀 많은데, 원래 함수랑 내가 새로 만든 함수랑 비교를 할 거고요. 원래 만든 함수랑 새로 만든 함수에 여기를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인데 차이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차이의 제곱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mean squared error라는 에러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에러는 항상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그러면은 에러를 작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면은, 이거 에러 펑션인데 에러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계속 값들을 업데이트 해주면 되는데, 이 짧은 함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제로 시켜봤습니다. 처음에는 1이라는 패러미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변분법 이용해가지고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몇 번 훈련시킬 거예요? 나 수천 번 시킬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번을 시켜봤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에러 나고요. 좋아. 그래서 수천 번을 시켜보니까 점점 패러미터들이 변하면서 내가 원하는 값들이 나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라는 게 결국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A0 X0 더하기 A1 X1 더하기 A2 X2에서 내가 요 값만 변화시키고 싶다. 그럼 나는 요 값을 P라고 줄 것이고, 요 P라는 값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경사관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변하는지 보자. 처음에 1에 가까운 값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시작을 제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1에서 시작해서 적당히 튜닝이 돼서 1.02라고 약 2%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생겼던 오류를 거의 다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옵티멀 리절트가 비슷한 값에서 비슷한 값으로, 비슷한 값에서 비슷한 값으로 변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코스트라고 했었는데, 이 코스트가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의 그 사투리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코스트가 9만큼 있었으면 막 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인데 9에서 시작했으면 그 에러가 최종적으로는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근사를 되게 잘 해낸 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엔트 디센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어떤 함수부터 시작을 했었냐면은 만만해 보이니까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이 함수부터 시작했어요. 시작한 이유는 당연히 뭐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EX라는 함수가 오토마이제이션에서 많이 쓰니까 그 함수부터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코드가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한데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거 보니까 갑자기 조금 답답하셔야 됩니다. 답답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답답하시냐면 제가 다항식을 표현을 했잖아요. 다항식을 표현했는데 되게 꼴보기 싫게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프린트 기준으로는 어디 있을 거냐면 호너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호너스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5.3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페이지에. 자, 지금부터 나타내는 fx라는 함수는 둘이 똑같은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이 함수에서 f3을 표현하기 위해서 몇 번을 계산했는지를 진짜 엄밀하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한번 세볼게요. 그냥 3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3 곱하기 3,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걸 좀 세로로 쓰는 게 더 좋겠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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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작치려다가 걸렸죠. 자, 그럼 곱하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6번, 18번, 19번, 20번. 그래서 fx를 계산하기 위해서 20번 계산했다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듭제곱이라는 계산이 가져가는 코스트가 커요. 그래서 20번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멍청해 보이긴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저렇죠. 저렇죠. 오케이. 아, 근데 1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 세볼게요. 계산 세면은 계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똑같은 함수인데 계산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이게 사람이 계산하기에는 진짜 싫은데 컴퓨터는 비교적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반드시 다항식을 계산을 할 때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라는 이론적인 배경이 호너였던 것 같은데요. 호너스 메소드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미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이거 고등학교 1학년도 알 수 있는 수준인데 사실 컴퓨팅 사이언스에서 되게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되게 중요한 메소드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 수학 조금 모르더라도 컴퓨터 잘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함수를 근사를 할 때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효율이 지금만 보더라도 효율이 50% 좋아 보이잖아요.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이 나타내는 효율은 말도 안 됩니다. 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그래서 저는 개수들을 조정을 하는 것을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하고 있었다. 메모할게요. 다항식 계산의 효율은 플러스 메소드로, 그리고 개수의 조정은 정사하강법으로. 그럼 세 번째, 제가 이렇게 함수를 조정을 해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으면은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랑을 할 건데 자랑을 할 수 있는 지표는 두 가지여야 됩니다. 나는 정확하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라고도 자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나는 더 빠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라고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정확성이랑 시간 중에서 당연히 시간을 먼저 보여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도 시간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함수 아크 코사인, 아까 보여드렸던 그 A 코사인이라는 건데, 그 함수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세이브 되는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나왔네요. 저는 modified 펑션,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modified 펑션에서 원래 걸려야 되는 시간에 거의 절반 정도 됐으니까 48%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다음 함수도 뭐 마찬가지인가 계산해볼까? 뭐 미리 계산을 해보긴 했지만 뭐 48%도 있었고 43%도 있었고 그 다음에 42%도 있었고, 여기는 거의 절반만큼 줄어들었는데 이 절반만큼 줄어든 함수가 코사인 하이퍼볼릭이네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제일 자주 쓰이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많이 줄였죠. 17%나 줄였다 인 거가, 원래는 익스포넨셜이라는 함수가 원래는 12차식이 되어 있었는데 저는 좀 극단적으로 5차식 정도로 줄였어요. 그럼 12차식이랑 5차식이랑 차수 비율이 12대5 정도 되니까 대충 67% 정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산에 걸리는 시간들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었고, 계산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도 할 수 있었냐면 값들을,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근사된 함수의 값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냐면, 원래 나와야 하는 함수의 값이 이 정도라면은 이거랑 사실 1%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나머지 값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값들도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준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소수점 아래에 구가 6개 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예전에 뭐 반도체 불산할 때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제가 다른 함수들도 미리 다 계산을 해봤으니까 밸류들을 보여드리자면 뭐 사실 뭐 그냥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1% 오차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을 했었고 덕택의 상을 열심히 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랑 단점에 대해서 둘 다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낮은 차수의 근사였죠. 낮은 차수의 근사였고 어떻게 했냐? 개수를 새로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경사하강법을.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개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생긴 효과가 뭐냐? 효과가 60%대에서 40%대의 타임 리덕션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막 2,000원 벌어가지고 1,000원 정도를 장비값으로 내고 있었으면은 이제 2,000원 벌어서 500원만 장비값 내도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순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장비비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났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겁니다. 한계가 뭐냐면 원래 함수는 되게 넓은 랭인지를 커버돼요.
원래 함수는 되게 넓은 레인지를 커버를 하는데 제 함수는 좁은 레인지밖에 커버를 못해요. 원래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핏 보시기에 이거 완전 망한 실험이잖아요. 이거 완전 망한 실험인데 이 실험이 왜 의미를 가지는지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네. 정규화라는 단어를 들어봤는데 정규화가 왜 필요해요? 너무 많으니까.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요. 정규화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효과의 크기를 균등하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가령 우리가 통계 모델에서 분산이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산이 얘기하는 건 설명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제가 어떤 A 센티미터라고 나타낸 거 이때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사실은 뭐 A 곱하기 100cm인데 이때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얘를 미터로 단위를 변환한다면 이건 0.01 A 미터가 되는 거고 이때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만분의 1 시그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뭐 T라는 파라미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의 T라는 파라미터가 뭐 190cm였어요. 근데 숫자를 단위를 줄여서 보니까 1.9m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숫자가 변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제 키에서 미터 단위로 변했을 때는 진짜 그게 그거인 것 같은데 센티미터로 보면은 뭐 20 차이 날 수도 있고 30 차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쪽에선 설명력이 되게 큰 것 같은데 여기서는 설명력이 되게 작은 것처럼 느껴지게 되니까 내가 단위들을 정규화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효과의 크기들을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할 때 어떤 대상들을 정규화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규화를 해요. 정규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화, 사실은 정규화라기보다는 표준화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표준화하면은 결국에 다 뭐 만들어요? 이거 만들죠? 그럼 0과 1 만드는데 그러면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에서는요 데이터의 68%가 -1부터 1까지의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데이터가 요만큼이 아니고 요만큼이어도 생각보다 많은 양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표준화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지만 민, 맥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민, 맥스, 스케일링이 이게 완전 맛돌이인데요. 이게 진짜 완전 맛돌이인데요. 자, 어떤 변수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였다고 칩시다. A부터 B까지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 강의 노트, 아니 우리 노트 기준으로는 첫 페이지 근처에 나와 있을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으악! 이게 민 맥스 스케일인데 그러면 얘는 기승식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저거 생각해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함수의 대부분이 -1에서부터 1까지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에서 쓰는 정규화에서 원하는 실제 범위는 0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제가 잘 줄인 거 맞아요? 네. 엄청나게 잘 줄인 겁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값을 쓰지도 않을 건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저는 근사를 했는데 근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사인이 정의된 범위를 다 친구가 -1에서부터 1까지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럼 다른 함수들도 거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익스포넨셜을 정의한 범위도 -1부터 1까지죠.
그럼 민 맥스 스케일링에 의해서 커버되는 범위를 이미 한참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좋은 계산이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모듈에다가 저희가 적당히 끼워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주니까 다들 환장하게도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컴퓨팅 파워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컴퓨팅 파워 거지들이 많아가지고 얘네 가지고 트레이닝하면은 거의 차이도 안 나는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시간 절반은 맞죠. 시간 절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럼 막 일 하나 할 거 일 두 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다시피 저희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은 그 트레이닝 시켜놓고 나서 밥 먹고 오고 청소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제 한 사람이 할 일을 아니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니까 걔의 이득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등학교 범위만 가지고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그냥 적당히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코드는 GPT가 짜주면 짜줄만 하니까 아이디어만 주면 짜줄만 하니까 시도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은 이거 그냥 뭐 고3 여름방학을 맞아서 뭐 해봤습니다라는 식으로 생기부 쓸거없는 사람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전부 다 설명을 했고요. 예, 귀신같이 4시 반에 진짜 끝났습니다. 끝! 그래서 아마 육대주 선생님한테 지난번 강의 그 답지는 아마 들었으니까 아마 여러분한테 다 제공이 될 거고 이번 것들에 대해서도 좀 요약한 것들을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좀 욕심이 앞서가지고 맨날 어렵게 가져와요. 그리고 그 과자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육대주 선생님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여러분, 사실은 좀 죄송한데 제가 세트 좀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원래는 사실은 좀 더 깊이 있게 강의를 항상 해주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방금 배운 거에서 좀 쓸만한 것이 좀 다 캐치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써서 저한테 주시면 되고 방금 하셨던 대로 그 해설지랑 주셨고요. 그리고 좀 내용에서 제가 드렸던 거에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나 질문하시고 지금 생각보다 지금 다들 끝까지 잘 앉아 있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제 그래서 올라갈 건데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사진 한번 찍고 한 사람당 노트북 한 대씩 들고 날 따라와야겠죠. 제가 아까 20개 한 번에 들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사진 찍고 노트북 한 대씩 들고 따라와서 노트북 넣고 이렇게 올라가요. 알겠죠? 자 앞으로 잠깐 나와. 네, 사진 한번. 자, 일단 노트북 하나씩 들고 따라간다. 노트북 한 사람당 하나씩. 밑에 킹대실이거든요. 내가 이건 아니지.
들어가자. 네, 네. 명이랑 은지 끝까지 열심히 한 개씩 더. 안 받을 거야? 여기. 자, 차코다. 감사합니다. 네. 너 안 받았나 이거? 받았지? 네, 있어요. 가 올라가.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 야, 올라가. 아 형이 거의 일주일치짜리 강의. 합치기가지고. 여기 내용이 뭐. 제가 너무 무려 뭐 가혹행위 시키고 같은데. 아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써오려고요. 아 제가 형이 너무 무리시키다. 아니 각오를 하고 오긴 했었는데. 아 장난 아니고 와. 아 너무 좋네. 큰일 났다가 싶어가지고. 아주 한 명 여기 한 명 그 수학 잘하는 애는 예. 끝까지 아주 재밌게 들어. AS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아니야 그냥 감사해요. 이거 뭐야?